한국의 가계부채 OECD 몇 등인지 아세요? 2위에 GDP 대비 104% 수준이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1위 수준이에요. 언론에서는 난리예요. 위험하다고. 근데 우리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왜 위험한지 한번 제대로 파볼게요. 1997년 11월 20일 목요일이에요. 서울 명동에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서 저녁 먹죠.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다음날 뭐가 터졌을까요? IMF 구제금융 신청이죠. 그리고 2008년 9월 14일 일요일이에요. 뉴욕의 맨하튼이에요. 브런치를 먹는 사람들이 센트럴파크에서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평범한 주말이었죠.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어요. 전세계 금융 위기가 왔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일상이에요. 왜 박살이 났을까요? 그럼 범행 현장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알려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금융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은행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은행이 이 1,000만 원 금고에 보관할까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10%만 남기고요. 나머지 900만 원을 대출해줘요. 이게 뭐냐고요?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해요. 900만 원을 빌린 사람은요, 그 돈이 돌다가 다시 예금을 하겠죠. 그러면 은행도 다시 90%를 대출을 해줘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시스템 안에서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 마법 같죠? 근데 이 마법이요, 딱 한 가지 조건 안에서만 작동을 해요. 그게 뭘까요? 모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만약 동시에 돈을 찾으러 가면요, 은행은 돈이 없어요. 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TV에서 계속 떠드는 뱅크런의 정체죠. 애초에 뱅크런이라는 게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일제히 가서 돈 찾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요, 이건 정말 어느 나라나 문제가 생겨요.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근데 이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신뢰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발견이 됐네요. 현대 금융 시스템은요, 바로 이 신뢰 위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럼 신뢰가 깨지는 순간은요, 시스템은 멈춰요. (1997년 11월에) 한국 30대 재벌이 줄줄이 무너져요. 한보, 기아, 진로, 산미.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기업들이 갑자기 도산을 하죠.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볼게요. 1단계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2단계는요, 외환시장에서 돈을 빼가요. 3단계가요, 환율이 폭등했죠. 4단계는요, 기업들이 달러 빚을 못 갚아요. 5단계는요, 은행이 기업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요. 6단계는요, 은행이 부실화되죠. 7단계는요, 사람들의 예금이 인출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뱅크런이죠. 8단계는요, 시스템이 붕괴돼요. 11월 21일에요. IMF 구제 금융 신청을 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단서예요. 범인은 빚이 아니에요. 신뢰의 붕괴였죠.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떨까요?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이에요. GDP 대비 104%죠. 가계부채가 OECD 세계 2위예요. 사실상 1위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1,900조 중 절반이 뭐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수백만 명이에요.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단 하나의 가정 위에서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상태.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죠.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요. 금리가 오르면요, 이자가 폭탄이 되겠죠. 집값이 떨어지면요, 담보가치는 하락이 되죠.
그럼 은행들은 추가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못 내면요? 경매로 넘어가겠죠. 이게 한두 명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백만 명이 동시에 이러면요? 이거 재수 없으면 1997년에 재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닌가요? 바로 2008년에 미국이에요. 집값은 계속 오른다. 모두가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빚내서 집을 샀어요. 은행들도 똑같이 생각했죠. 담보가 집이니까 안전하다.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신용 안 좋은 사람 상관없다. 당시에는 심지어 강아지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렇게 레버리지가 쌓이고 쌓였죠.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담보 가치는 하락하고요. 은행은 부실이 오고요. 신용 경색이 되고 더 큰 가격 하락이 오죠.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2008년 9월 15일이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된 거죠. 158년 금융 제국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 위기가 오죠. 이 패턴 보이시나요? 1997년 한국이랑 2008년에 미국이죠. 평화롭던 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안전하다고, 담보가 있다고요. 계속 오를 거라고. 그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붕괴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 하나. 그래도 확률이 낮잖아. 맞아요. 많이 낮죠. 시스템이 무너질 확률이요? 매우 낮아요. 0.1%예요. 어쩌면 0.01%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8년 직전까지 월스트리트 최고 수학자들이 계산한 서브프라임 붕괴 확률은 얼마였을까요? 0.0001%예요. 25,000년 만에 한 번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근데 2008년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요. 안 일어난다던 그 일이요. 1997년 IMF 위기 때도 벌어졌죠. 6개월 전까지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되어졌어요. 위기는 언제나 불가능한 확률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확률은 생각보다 자주 오죠. 맞아요. 매우 낮은 확률이죠. 하지만 그 확률이 온다면요? 범위는 레버리지죠. 공범은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죠. 증거는 1997년 IMF,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죠. 그리고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은 가계부채가 1900조에 GDP 대비 104% 수준이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빚을 내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이요. 여러분 통장에 대출이 얼마나 있나요? 그 숫자를 보면서 집값 20%가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금리가 2%가 오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버틸 수 있어요? 답이 아니오면요. 축하드려요. 여러분은 지금 그 0.1%의 당첨자 후보예요. 시스템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레버리지는 조절이 가능하죠. 레버리지 조심하세요. 특히 지금처럼 모두가 빌릴 때요. 그리고 모두가 오른다고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 경제 미스터리였어요.